예, 안녕하세요. 오제튜브의 오재환입니다. 예,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새롭게 흰 옷을 입어봤는데요. 예, 목 늘어난 거는 여전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요즘에 팀을 꾸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를 한 100장 정도 보고 면접들을 진행을 했어요. 아직 면접이 다 끝난 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드는 생각들이 있어서 원래 더 찍고 싶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면접 그리고 또 이력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예정입니다. 이력서에 관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제가 모집한 분야는 웹이었어요. 물론 이제 밑에 하드웨어단에 연결된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80%의 작업은 웹이고 한 20% 정도가 이제 밑에 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웹 개발자를 이제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력서들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이제 10개 정도를 볼 때는 잘 못 느꼈는데 한 20개, 30개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학원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라고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하라고 교육을 하나? 딱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들이 너무나도 비슷하고 어떤 뭐 설계 내용이라던가 프로젝트 내용들이 너무나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기능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디자인으로 이제 한번 봐보자라고 결국에 결정을 내렸어요. 왜 디자인이냐. 사실 디자인과 개발 능력이 어떻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본 거는 어떤 정성을 본 거죠. 그림, 사진 이런 거를 잘 배치를 해서 이쁘게 꾸민 것도 있겠지만 아이콘을 더 이쁘게 배열하기 위해서 요런 정성들이라도 이제 어떤 차별점으로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했어요. 제가 본 이제 포트폴리오들은 어떤 게시판, 회원가입, 카카오 API를 써가지고 아니면 네이버 지도 API를 써가지고 구현한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입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한 거고 어려울 수 있는 거는 알지만 그 기술이 낮다라고 뭐 폄하하고 싶은 이런 거보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구현을 한 그래서 획기적으로 딱 눈에 띄지는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거를 정보를 좀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배려심이 없는 이력서가 너무 많았다는 아니지만 제법 있었다. 근데 그런 이력서는 솔직한 마음으로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보기는 봤는데 거부감이 들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누군가에게 이제 면접을 보고 뽑히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안 되거나 그러면 되게 실망을 하고 힘들어 한다라는 거를 저도 알아요. 대부분의 이제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봐줬으면 하는 입장에 이제 쓴다라는 건 맞죠.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이력서를 보는 게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100개를 봤는데 그래 처음에 10개는 막 열정을 갖고 보는데 한 2, 30개 넘어가면 힘이 들고 지쳐요. 그래도 의지를 다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좋은 사람 뽑아야지.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못 본 거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더 보고 저는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려심이 없는 이력서들이 제법 있었어요. 본인만 사진이 없다던가 당연히 지원자면 이 회사도 지원하고 저기 회사도 지원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뿌렸구나 느껴지는 이력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걸 굳이 열심히 읽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아까 얘기한 사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 건 맞는데 99개가 다 사진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사진이 없어. 그러면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행동들이 제가 배려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에 어떻게 들어오시면 간절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찔러본다라는 느낌이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간단한 건데 이력서에 회사명을 정확히 쓰는 경우에 좀 더 호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회사명을 쓰면서 이 회사에 제가 지원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은 적어도 그 사람이 이력서를 여기저기 뿌렸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회사에 지원하는지 정도는 알고 지원하는구나. 그래도 좀 더 어느 정도 진심이 담긴 이력서구나 라는 거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 그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력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마케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보는 입장에 가서 좀 뭔가 이력서를 작성한다면 그게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도 사람이에요. 그 감정을 가진. 그래서 이런 단순한 페이퍼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회사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 포트폴리오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학점이 말도 안 되게 정말 좋고 잘 관리를 했으면 포트폴리오가 없더라도 그래,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이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력서를 쓰신 한 98%가 포트폴리오를 첨부해서 줘요. 나만 포트폴리오를 쓰지 않고 보낸다라고 하면은 벌써 경쟁력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뭐 자기소개서 어떤 글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경쟁력이 없는 거죠. 과거에는 포트폴리오가 꼭 필수 사항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 보면 이력서를 제가 받아보면 98%가 포트폴리오를 보내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내주는 게 그나마 출발점이 같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사실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꼭 포트폴리오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를 정확히 이제 나열하면 이게 우리 회사와 맞네라고 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했다라는 게 예상이 돼요. 근데 신입이 햄스터를 키우는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불명확해요. 그 기능이 불명확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용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성이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이게 완성도나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경력자들은 사실 상용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력을 쓰면 대략적으로 이제 보이지만 신입은 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완성도인지 잘 예상도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실력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신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 결과물을 딱 보면은 요런 이제 결과물이니까 이런 기술을 사용했고 어느 정도 난이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겠구나라는 게 그나마 예상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문서상. 근데 그런 포트폴리오조차 안 보내면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번째는 아까 이력서의 배려를 얘기했는데 포트폴리오도 그 면접관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은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실물을 볼 수 있는 URL이 그냥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웹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URL 딱 써주면 그냥 눌러봐서 들어가서 페이지 보고 이게 뭐구나 하고 명확하게 와닿는데, 근데 그게 문서로 있으면은 좀 약간 상상을 해야 되죠. 실제로 내가 눈을 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진을 붙여놓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거, 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이제 URL을 던져줘서 실물을 볼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게 이제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PPT나 이런 페이퍼상으로만 보여준다면 최소한 그림이 찌그러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진짜 비율이 안 맞고 어거지로 막 한 장에 막 여러 개 쬐끄맣게 넣어놓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배려심이 없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뭐 하나하나 늘려서 확대하고 보고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귀찮아요. 뭐라고 하는 건지 이게 너무 작아서 잘 모르겠고 이런 느낌 들고, 그리고 PPT 발표라면 어떤 구성원이 몇 명이었고 설계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와야 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면접관들이 왜 포트폴리오를 볼까요? 제일 궁금한 거는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결과물을 봤더니 결과물이 괜찮네? 그 다음에 좀 더 궁금하다 그러면은 설계를 어떻게 했나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설계가 당장엔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100명이 줄 서 있는데 우선은 뭘 했나? 이게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궁금한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섯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 이런 거를 어떤 내용보다 전달력, 문장력을 봤어요. 뭐 어휘력이라던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면접관이 그 사람한테 가장 궁금한 거는 저 입장에선 우선은 실력이에요. 잔인한 이야기지만 자소서가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 마이클 조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그 마이클 조던의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야구를 하고 이런 거를 궁금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플레이를 우선 줘야 했겠죠. 굉장히 화려한 농구 플레이와 실력을 보고 매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클 조던을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스토리가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근데 면접관도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개발자는 농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농구 대신 어떤 개발 실력을 보는 거죠. 그게 단편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포트폴리오고,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자소서예요. 근데 이 자소서가 글을 읽는 게 힘들어요. 너무 많으니까.
진짜 뭐 책 한 권이요 100개로 치면 그거를 막 읽고 있는 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열심히 쓰신 글이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봤냐? 문장력을 봤어요. 저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프로그래머는 내가 원하는 정확한 기능, 그리고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을 해줘야 돼요. 같이 협업을 할 경우에, 야, A라는 기능이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부분을 정확히 구현해.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B를 해와요. 그 사람 상상에 어떤 나래를 펼쳐서 비스슨한데 쓸 수 없는 기능을 구현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이 어떤 의뢰를 했을 때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기능을 원하시는 건가요? 라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오케이다 그러면 컨펌 받고 그거를 가져와서 다른 개발자에게 정확히 또 전달을 해야 돼요. 이런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돈 날라갑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 문서를 쓰거나 어떤 인수인계 문서들을 쓰는 경우가 이제 개발자들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논리 있게 써야 되는 이런 능력들이 많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소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문장력, 자소서의 문장력. 왜 그러냐면, 이 자소서를 쓰더라도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제법 있어요. 뭔가 뭐 장황하게 썼는데 이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정확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구나 라고 명확하게 와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문장 능력이 좋구나.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개발과 상관없는 경력이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걸 쓴 의도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격리를 뭐 6년 했다. 격리의 어떤 이런 경력을 살려서 어떻게 뭐 개발 쪽으로 좋게 뭐 하겠다.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네트워크 기사는 좀 그나마 이제 난데, 뭐 솔루션 쪽 관리라는 일을 해 왔는데 요런 경험을 살려서 뭐 개발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경력자 분들을 이제 제법 봤는데, 그런 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면접관이 있을 수가 있으니 차라리 그냥 정말 개발과 상관없는 경력은 그냥 아예 빼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우선은 이력서에 관한 이야기는 한 이 정도로 마치고, 좀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정보가, 요즘 신입들이 원하는 연봉이 선이 한 2,800에서 한 3,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녀 비율이 한 9대1이에요. 남자가 당연히 9고요. 여자는 한 1, 한 8대2?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남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전공자가 있고 학원 출신의 이제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제 안의 마음은 전공자를 더 뽑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학원만 나오신 분들을 더 많이 면접을 봤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포트폴리오 보고 그랬겠죠, 제가. 참 진짜 아쉬운 게, 전공자가 더 좀 실력이 있었으면은 했었어요. 왜냐면 4년을 더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단편적인 사례긴 한데 오히려 전공자가 실력이 좀 더 없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는.